때문에 있는 독립문입니다. 이게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중국,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희구해서 우리 선조들이 만든 문입니다. 오늘은 한일 관계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로서 진정한 그 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같은 거대 경제가 3%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적인 은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김정은, 시진핑, 푸틴과 같은 독재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과시할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으로는 그것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도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다니실 때 그 사장님께서 자존심을 중시해서 거래처와 싸우고 나오는 그런 경우를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대 비를 잘 맞춰서 거래를 따오는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저는 한일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은 간단합니다. 한일 문제는 과거사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오로지 국익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한일 외교가 국익을 보장하는 방향인가 아니면 국익을 손상시키는 방향인가가 현 정부의 정치를 평가하는 척도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일본의 가치는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국 가치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우리 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우리의 수출을 위한 중간재 공급처입니다. 안보 차원에서도 직접적으로는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것이 없이는 유사시에 미군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저는 트럼프처럼 겉과 속이 다르더라도 국익을 증진하고 일본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 또 외교가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는 일본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과 국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라인홀드 니버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니버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국가는 도덕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가라는 그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익은 바로 안보와 경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일본을 굉장히 약하게 보지만 일본은 상당히 강력한 국가입니다. 우선 제가 CIA의 그 팩트북에서 찾아봤는데요. 인구는 현 저희들에 비해서 일본이 2.5배입니다. 국토는요, 영해까지 합쳤을 때 4배가 됩니다. 그리고 GDP는요, 저희들의 3.5배가 됩니다. 우리만 일본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에게 한국은 순치의 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 순치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간접적인 동맹관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을 무시하거나 일본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 외교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대중국 외교에서 우리가 행했던 바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는 잘 아시다시피 북핵 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순수한
방어적인 무기이고 이에 배치에 대한 결정은 한국의 자주권이며 중국의 반대는 내정 간섭입니다. 만약에 중국의 레이더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낸다면 중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부 인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하거나 중국의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루머고 사실이 아닙니다. 버스 정도 크기의 레이더에서 어떻게 중국 전체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빛이 나오겠습니까? 사실이 이러함에도 우리 정부는 중국 간섭의 부당함을 항의하기는커녕 중국의 반대 무마에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에 가서 혼밥을 한 홀대를 받으면서까지 중국의 사드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다.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 체제를 추진하지 않겠다. 소위 산불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우리를 동맹국은커녕 우방국도 아니고 북한 자신들의 동맹국인 북한의 반대 국가로 보기 때문에 중국은 6.25 때 개입해서 한국의 통일을 결정적으로 방해했습니다. 2010년도에 천안함 북침과 연평도 폭격이 있었지만 북한 입장을 100% 지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항의를 못하고 중국의 비만 맞추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에 지배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5초 정도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사진에 나오는 독립문은 여러분들께서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선조들이 세운 걸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1896년 우리 선조들이 세운 겁니다. 중국은 1636년 병자호란 이후부터 우리를 속국으로 대했고 그것은 1894년 청일전쟁에 의해서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그 대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지금까지와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현 안보 상황, 현재의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냉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하고 한미동맹은 불안하고 내부는 분열되어 있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마저 손상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만 고립무원 되는 것은 아닐까요? 또 현재는 한국 외교의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말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한말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중국의 외교관인 황준원이라는 사람은 조선을 연잡처당,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지저귀고 있는 제비나 참새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두 번째, 저는 현재 우리 사회에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미국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나라의 침략에 이 항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최명길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김상은이 찢자. 조선에는 항공문서를 쓰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찢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을, 말만 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정치적 편의주의가 너무 극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말을 하는 사람은 드물고 전부 국민 여론에 편승을 하려고 합니다. 한일 관계도 그것 때문에 저는 악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본에 반대하는 사람, 조직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한일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저는 현 정부가
현 외교의 실패를 반성을 하고 저는 문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의 핵심 과학은 뭐겠습니까? 우리 외교를 튼튼하게 또 원만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잘못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는 4강 외교의 정통한 유경험자가 외교부의 사령탑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일 외교를 비롯해서 대미, 대중, 그리고 안보 정책 전반에 걸쳐서 현 정부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결국은 국민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건전한 여론을 가지시고 일부 반일 감정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보다는 지성을 가진 정치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 편의주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하는 것은 일본을 비판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본보다 더욱 강한 국력, 더욱 강한 군사력, 더욱 높은 문화력을 구비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 길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그 매일신문에 며칠 전에 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인사를 하겠습니다. 국가는 안전과 이익을 공유하는 배타적 집단이다. 국가가 안전과 이익을 공유하는 배타적 집단임을 감안할 때 결국 최종적인 일은 전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국가는 전쟁을 하는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국가의 자부심과 역량은 최종적으로 군대로 표현된다. 국가의 목표는 단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부국 강병이다. 사실 부국 강병에서도 부국이 강병을 위한 것인 만큼 국가에게는 강병이 최종 목표치다. 강병이 빠진 부국은 체력은 없이 체격만 커진 꼴과 같이 허망하다.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민족에 빠지면 감정적이고 정서적이 된다. 민족의 시각으로는 국가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시각으로는 민족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국가가 민족을 살리지 민족이 국가를 살리는 일은 없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